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새해 첫 거래일 증시는 아주 강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 후에 좀 숨고르기를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숨고르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을 모색을 할지 이번 주에 여러 변수들이 그것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4분기 실적 발표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알코아가 8일날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코스피는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통위와 옵션 만기 여기다가 환율도 변수고 또 수급적인 그런 우려감들도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기댄 그런 상승을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 미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주목을 모았던 바로 노동부 발표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2월에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신규로 15만 5천 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동향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0.3%의 상승으로 13,435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0.04%가 올라가면서 3,10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0.5% 가까이 올라서면서 1,466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하루 동안 어떻게 등락했는지 차트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초중반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0.3%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에 미친 재료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의 호조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재료였습니다. 12월 노동부 발표에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신규로 1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ISM의 12월에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6.1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알코아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는 현지 시각으로 8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들 가운데서는 애플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금융주가 1% 넘게 올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기초 소재 업종 역시 1%대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부진했는데요. 0.8%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던 종목들 살펴본다면 알코아가 상위권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2.09%가 올랐습니다. 8일에 발표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가장 크게 올랐고 아래쪽으로 월트 디즈니와 금융 종목들인 JP모간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란히 1%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밀려났고 맥도날드와 머크 등의 순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발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각국의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0.7% 올라서면서 6,089선의 장을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0.26%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24%의 상승으로 3,73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재료들도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미국발 경제 지표 호조에 일단 힘을 입은 모습이었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로존에서는 12월에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여전히 50을 밑도는 경기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지수가 9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먼저 영국의 푸치백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가 올랐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가 나란히 상승권이었고 기초소재 섹터가 1.9%, 2% 가까이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업종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로이즈뱅킹 그룹이 0.3%, 아래쪽으로 바클레이즈 역시 0.2%가 올랐고 HSBC 홀딩스가 0.7%로 상승한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머크앤스페서가 3%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노무라 홀딩스가 올해 이 기업의 세전 매출액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악재가 되면서 3%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마감 동향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26%가 올랐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0.1% 올랐고 아래쪽으로는 하락한 업종들입니다. 기초소재 업종과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술주와 산업업종이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종목인 코메르츠방크가 1%대로 상승 마감했고 다른 금융 종목인 도이체방크 역시 상승권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하락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머크사가 1%대로 낙폭을 기록했고 철강기업인 티센크루프 역시 1%대로 밀려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듀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0.2% 올랐는데요. 주요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텔레콤이 0.4%가 올랐고 악사 역시 0.3%가 올랐는데요. 조정을 받은 상위권 종목에 비방디가 올라와 있습니다. 1.9% 가까이, 2%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권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목을 모았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정세에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이고 애플의 주가가 2%대로 밀려났는데 이러한 하락의 배경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점이라는 점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함께 부담스러운 점은 유로존의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 9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11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